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평소처럼 해오던 잠자리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7,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몇 가지 잘못된 수면 습관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나이쯤 되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도, 뇌도, 호흡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교훈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수면 습관 7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꼭 구독도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 이 나이가 되면요. 물 잘 마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수분 섭취는 건강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요. 맞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충분히 물 마시는 건 정말 좋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장기들도 젊었을 때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첫째,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서 체내 수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방광이 예전보다 용량이 작아지고 소변 마렵다는 신호도 훨씬 급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가득 마시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1번, 2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귀찮은 수준이 아니에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어지러워서 휘청거린다든지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생깁니다. 특히 불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위험하죠. 저도 아는 지인 한 분이 새벽에 일어나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다치셨는데 그 후로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어요. 게다가 자다가 자꾸 깨면 깊은 잠, 흔히 말하는 숙면을 못하게 되거든요. 숙면을 못하면 뇌가 회복되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면 심장이 밤새 수분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어요.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물 안 마셔 하고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양 조절이에요. 낮 동안은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양을 조금씩 줄이시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큰 컵보다는 한두 모금 정도로만 갈증을 해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녁에 마시는 음료 중에서도 커피나 녹차, 홍차, 과일 주스 같은 건 이뇨작용이 강해서 오히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드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밤에 꼭 일어나야 할 경우라면 복도나 화장실까지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센서 등 설치를 추천드려요.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한번 앉았다가 몸을 살짝 흔들어주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심만 해도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넘어질 위험도 줄이고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심장과 뇌도 훨씬 건강해진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말 맞긴 맞지만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늦은 밤에 음식을 먹는 습관. 여러분, 하루가 길고 힘들다 보면 늦은 밤에 뭐라도 하나 챙겨 먹고 싶을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밤, 따뜻한 죽이나 간단한 과일 하나쯤은 위로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늦은 밤 간식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첫째,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둘째, 위장이 음식을 천천히 처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밤에 무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밤새 쉬질 못해요. 자야 할 시간에 위장은 여전히 일을 하고
그만큼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산 역류, 그러니까 속쓰림이 잘 생깁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에 있던 산이 식도로 넘어오면서 가슴이 쓰리거나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지속되면 식도염이나 폐로 음식이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 같은 위험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혈당 문제입니다. 밤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작용이 약해져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됩니다.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되면 당뇨 위험이 커지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관리가 더 어려워지지요. 뿐만 아니라 밤에 먹은 음식이 혈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밤에는 혈압이 살짝 내려가야 몸이 회복하는데 늦은 시간에 먹는 식사 때문에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뇌졸중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게 좋고요. 저녁 메뉴는 가볍게 기름진 음식보다는 야채나 두부, 생선 같은 걸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꼭 뭐라도 먹어야 한다면 작은 바나나 하나, 견과류 몇 알 또는 무가당 요거트 같은 걸 권해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늦은 밤 음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잠은 쉬는 시간인데 위장도 같이 쉬게 해줘야 우리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일찍, 조금만 가볍게 우리 몸은 그런 배려를 정말 고마워합니다. 3. 잘못된 자세로 자는 습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잠잘 때 편하게 느끼는 자세가 있죠. 어떤 분은 등을 대고 반듯하게, 어떤 분은 오른쪽, 또 어떤 분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걸 좋아하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냥 익숙한 자세로 자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자느냐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특히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습관, 그러니까 바로 눕는 자세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세는 혀나 목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를 막기 쉽거든요. 젊을 땐 별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숨길이 좁아지고 근육도 약해지니까 이게 심하면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멎다시피 했다 다시 쉬는 그 현상.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호흡장애는 산소 부족으로 이어져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을 대고 자는 어르신들이 심장 문제를 겪을 확률이 측면으로 자는 분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등을 대고 자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서 속쓰림이나 야간 역류도 더 잘 생깁니다. 특히 위탈장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는 동안 위 내용물이 폐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 같은 위험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한다고 해요. 뇌는 잠자는 동안에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바로 누워 자면 그 기능이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치매 같은 인지질환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자는 게 정답일까요? 사실 오른쪽도 심장 쪽 혈관을 눌러서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도 잘 되고 위산 역류도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훨씬 원활해진다고 해요. 뇌의 노폐물 청소도 더 잘 되고요. 물론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꾸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럴 땐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 끼우고 등을 받쳐주는 베개를 하나 더 대면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목은 편안하게 받쳐주는 기능성 베개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침대 머리 쪽을 살짝 높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잠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습관이니까요. 이왕이면 몸에 좋은 자세로 자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루하루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알아채고 더 편안하게 잠들게 될 겁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느낌, 우리에겐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4. 너무 더운 방에서 자는 습관.
요즘은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도 보일러를 틀고 두꺼운 이불 덮고 창문 꼭 닫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예민하게 느끼니까 따뜻하게 자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자는 방이 너무 덥다는 것, 오히려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은 잠자리에 들면서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이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기 위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방이 덥고 답답하면 몸이 식지를 못하니까 뇌도 혼란스러워지고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조금 덥거나 추워도 쉽게 조절되던 게 이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 방에서 자면 잠이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심지어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가 21섭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년층의 깊은 수면 시간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깊은 수면은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면역력, 세포 회복 같은 것들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걸 놓치면 우리 몸이 밤새 회복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운 방에서는 땀이 더 많이 나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도 보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밤새 몸이 말라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가고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의 위험도 올라가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5도에서 19도 사이, 섭씨 기준으로요. 좀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몸은 이 정도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이불은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로 된 가벼운 이불, 체온 조절이 쉬운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전기 담요나 온풍기보다는 여분의 얇은 담요를 덧대거나 벗기기 편한 방식으로 준비해 두시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방이 너무 답답하다 느껴지면 창문을 살짝 열거나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공기 순환이 잘 되면 머리도 맑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밤새 포근하게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따뜻한 환경은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수면은 따뜻함이 아니라 적당한 시원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말,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5.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벌떡 일어났더니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잠깐 동안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 이거 뭐지? 하면서 벽 짚고 겨우 버티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의학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증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순간 넘어지면 정말 위험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문턱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결국 고관절이 골절돼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뒤로는 혼자 외출도 잘 못하시게 됐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게다가 이 어지러움은 대부분 밤이나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잘 발생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이 커지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먼저 침대에 앉아서 몇 초간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피가 온몸으로 도는 걸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또 침대 옆에 작은 물 한 컵을 놓아두시고 일어나기 전에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더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조명이 중요해요. 밤에는 어두운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센서 등이나 야간 조명을 설치해 두시면 좋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 신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실 바닥에 깔린 작은 러그,
늘어진 전기줄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특히 혈압약이나 수면제, 그런 약들을 언제 복용하는 게 안전한지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몸에게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천천히 알려주는 것.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넘어질 위험도 줄고 하루 종일 더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은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걷는 길이니까요. 코골이, 숨멈춤, 불면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 여러분. 혹시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잘 때 숨이 갑자기 멎는 것 같다는 말을 가족이 해준 적 있으신지요? 또는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깨고 새벽에 뒤척이다 날 밟는 경우가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란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코골이와 수면 중 숨멈춤, 즉 수면 무호흡증은 그냥 소음 문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목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기도가 막혀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건데요. 이게 심하면 하룻밤에도 수백 번씩 호흡이 멈췄다 이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요? 이럴 경우 심장은 그때마다 더 세게, 더 빨리 뛰면서 산소를 공급하려 애를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 뇌졸중은 무려 60%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의 40%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지만 그중 80% 이상이 진단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를 고는 건 피곤해서 그런 거고 잠을 설치는 건 나이 탓이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이나 만성 불면증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밤새 깊은 잠을 못 자면 뇌가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뇌의 위축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본인이 느끼기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를 아주 크게 곤다든지 자다가 숨이 멎는 듯 조용해졌다가 컵 하고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잠에서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입이 바싹 마른다든지요. 낮에 너무 졸리고 멍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자는 건 그 자체로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이나 수면 클리닉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양압기 치료, 체중 관리, 수면 습관 조정 등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만 받아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4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코골이와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밤에 잘 자야 낮에도 건강합니다. 우리 뇌와 심장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잠을 대충 넘기지 말고 소중히 챙기자고요. 7. 잠자기 전 약을 잘못 복용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약 없이 지내기 어렵지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심지어는 잠이 안 와서 먹는 수면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기 전에 약 한두 알 챙겨 드시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요, 이 자기 전 약 복용 습관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선 가장 흔한 게 수면제나 진정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같은 약들인데요. 처음엔 잠이 잘 오게 도와주니까 고마운 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느려질 수 있어요.
특히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약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효과가 남아서 어지럼증, 혼란, 균형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딱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 입원, 심하면 장기적인 생활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 약이나 근육이완제 같은 것도 수면에 도움을 준다며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들도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감퇴나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게 진통제, 특히 NSAIDs 계열,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입니다. 자주 복용하게 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드시는 혈압약도 문제입니다. 일부 혈압약은 밤에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밤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지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약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 간 상호작용도 더 쉽게 일어납니다. 즉 하나하나는 괜찮아도 여러 약이 겹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녁에 수면제, 혈압약, 진통제를 한꺼번에 드신다면 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약이든 시작하거나 끊거나 바꿀 때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허브차나 명상, 따뜻한 물 목욕 같은 자연적인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혈압약을 밤에 드시는 분은 꼭 혈압 기록을 꾸준히 하시고 자고 일어난 뒤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약은 늘 먹던 거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약 봉투를 들여다보시고 복용 시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잠자는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이니 그 시간을 방해하는 약물 습관은 꼭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사실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잠자기 전 물 마시는 습관부터 자세, 방 온도, 약 복용까지 그 어느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 세대는 늘 참고 견디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넘길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작은 변화 하나가 딱상을 막고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수면 습관 다 고치기는 어렵더라도 그중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우리의 밤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잠은 그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잘 자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길이지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따뜻한 하루하루를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깊은 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